10일 금요일 경기도 정책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입니다. 발표는 김대순 행정 2부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 2부지사 김대순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10년간 경기도 도시철도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오늘 12월 12일자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되었음을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추진 경위와 노선의 개요, 그리고 경기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40년까지 인구가 1,440만 명으로 현재보다 약 8.2% 증가하고 일일 통행량 역시 4,150만 통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의 승용차 분담률은 61.2%로 철도 분담률 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영토 1제곱킬로미터당 0.052km의 철도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0.072, 영국의 0.067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철도 인프라 수준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수행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지난 1차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변화된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근본 2차 계획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안을 마련했고 그간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과 경기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해인 2024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후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검토, 도시교통 정책실무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각 단계별 검토 의견을 보완하고 오늘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승인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1차 계획에서 미추진되었던 6개 노선을 포함하고 신규 6개 노선을 발굴하여 정책화했습니다. 근본 제2차 계획에 총 12개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104.48km, 총 사업비는 7조 2,725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신규 노선 6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선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과 인천 2호선 검단 오류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04km, 총 사업비 7,39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양촌 하군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 향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판교 오포선입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오포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9.5km,
총 사업비 9,4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지도 57호선 태제고개 정체 해소 및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 동남권 간 연계 강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백신봉선입니다. 용인 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연결하는 총연장 14.7km, 총 사업비 1조 7,910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백, 신봉지구 등 신도시와 주거지의 철도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양지역의 가좌 식사선입니다. 고양시 가자지구와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연장 13.37km, 총 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고양, 가자와 식사지구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덕정 옥정선입니다.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90km, 총 사업비 4,0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원선 연결을 통한 양주 옥정 신도시 철도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은 GTX-A 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 연장 6.25km, 총 사업비 2,354억 원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창릉 2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이며 대곡역 환승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기존 1차 계획에 포함되었던 노선으로 2차 계획에서도 지속 추진 예정인 6개 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곶 백옷선입니다. 월곶 백옷선은 수인분당선 월곶역과 백옷 R&D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 연장 5.50km, 총 사업비 2,682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수인분당선과 환승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성남 지역 모란 판교선입니다. 서울 8호선인 모란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94km이고 총 사업비 9,26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8호선 및 판교 연계 강화로 동남권 교통 수요를 분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분당선 기흥역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6.8km, 총 사업비 7,0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분당선,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을 연계해서 광교와 용인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지역입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은 경부선의 수원역과 한일타운 인근을 연결하는 트램입니다. 총 연장 6.72km, 총 사업비 2,852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원역의 환승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 도시철도 1호선은 신분당선 판교역과 성남 상대원동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 연장 9.9km, 총 사업비 3,374억 원으로 판교와 성남 산업단지 간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남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금토동과 수인분당선 정자역의 남북 방향 본선 10.9km와 운중동과 백현동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지선 5.96km, 총 연장 16.86km의 트램입니다. 총 사업비 6,26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정자동 업무지구, 분당 주거지 간 내부 순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 고시 이후에 각 노선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의 재정계획 수립 시 철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고속철도의 확대, 지역 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 고속철도 7개 노선, 일반철도 8개 노선,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증기기관차가 상용화된 지 2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종로 전철이 개통된 지 12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1,420만 명 경기도민들의 열망과 희망을 담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인일보 이영지 기자님.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이영지입니다. 네, 12개 노선 중에 그 1차에 담겼는데 미추진됐던 노선도 6개 포함됐다고 네, 해주셨는데요. 네, 보니까 특히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획에 담겨도 뭐 경제성 확보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좀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뭐 행정 지원이나 뭐 대응 방안이 있으실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네. 저희 경기도는 사실 시군 자체만의 힘으로 철도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사업 진도를 체크하고 또 민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철도가 건설도 문제이지만 또 건설 후에 운영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경기 도시철도 관련된 운영 문제를 좀 저희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백 김동초 기자님.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네네, 이 공사가 지금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이네요. 네네, 이 공사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 전체 계획을 살펴보다 보니까 청남이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네, 청남 트램, 판교 5호선, 모란 판교선, 청남 도시철도 1호선, 청남 도시철도 2호선 뭐 이 공사의 비중이 청남시가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원래 계획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짜여진 건지 네. 아니면 성남시 행정력이 좀 대단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바처럼 본 계획은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2년 이상 연구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 또 시군의 의견을 담은 사항입니다. 이 중에 경제성 평가, 또 재정성 평가, 또 정책성 평가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 10개 노선이었고요. 그동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진됐던 노선들이 절반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의 여건을 반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타당성 평가나 기본계획 또 실시계획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개척 공사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심도 깊은 공사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으로 가는 그 노선 트램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에 있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네,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 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예정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경기도에 향후 10년 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좀 오늘 보고 드리는 거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라든가 국가철도망, 국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GTX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나중에 추후로 묶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남일보의 이금노 기자입니다. 네. 일단 부지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네. 도시철도 계획 발표를 하셨는데 네. 철도 분담률이 아까 이제 5.6%, 네. 그다음에 승용차 분담률이 61.2%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계획이 종료되는 2035년에는 분담률이 각각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12개 노선 중에서 네. 1차로 6개 노선을 발표하시고 이제 추가로 6개를 발표하셨는데 네. 이 1차로 발표한 게 우선순위가 이제 먼저 있는 것인지. 네. 먼저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이 부분이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학보, 여건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부분의 수송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자동차 분담률이 이렇게 높습니다만 사실 10년 후에 이 분담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선진국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철도망이 좀 서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서방향 내지는 그 경기도 내에 네트워크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네트로서 망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송 분담률은 많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님. 예, 이데일리 화영민 기자입니다. 네. 아까 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얼마 네. 전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네. 그 적자 손실물에 대한 그 지방행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두드러졌잖아요. 네. 도시철도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이번 신규 노선들을 반영하면서 이런 리스크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나 이런 게 담겼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리스크 부분은 사실은 건설 부분도 있고요. 운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 경전철의 경험도 있고 또 의정부 경전철, 김포 경전철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또 되도록 그 코스트가 경비가 적게 드는 건설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요. 중앙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용자 수가 부족해가지고 나오는 그 운영 적자에 대한 손실 보전의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뭐 경기 남부권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도 용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자 수가 적었다는 문제가 있고 네. 근데 뭐 지금 덕정 옥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양주 쪽인데요. 그런 네. 데들도 혹시 그 운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용자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적자 손실분에 대한 네. 어떻게 이거를 좀 뭐 상세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나요?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민투법에 의하면 그 이용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MRG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손실 제도는 그간에 여러 가지 그런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정부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졌고요. 지금은 민자 투자 사업은 전적으로 민간 투자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다 수요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TV 종합뉴스 네. 조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TV 종합뉴스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국토부 승인 이후 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후속 절차, 예타 신청이라든가 기본 계획, 재정 협의 등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양주시라든가 또는 수원시 또 용인시와 함께 저희가 진행하고요. 각기 전문가 의견들도 같이 수렴하고 여기에 국비가 5천억 이상 투입이 되면 500억 이상 죄송합니다. 500억 이상이 투입되게 되면 그 예타 조사 또 KDI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전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 또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역 명칭 또 구체적인 역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게 되고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네, 질문 추가로 하나 한 받겠습니다. 번만. 네. 예, 경인통신 조현미 기자입니다. 그 회견에서 민간 투자로 해가지고 또 추진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수원 도시철도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서 현재 20년 가량 표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예, 도청 차원에서의 예산 분담이나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리고 추진 주체가 도가 되는 건지 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김기범 철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철도 사업 중에 도와 시는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인 주체는 사실은 시입니다. 계획법상이나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 도는 조정의 역할, 또 시군 간의 어떤 재원 분배의 문제 또는 노선 조정의 문제 이런 부분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원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범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철도항만 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질문하신 수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방식이 아직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민자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재정 사업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일단 해당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서 일단 수원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답변 내용이긴 한데 특히 건설도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 적자 부분이라든지 손실 부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 적자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적극 검토 중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